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원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반등을 치다가 빠지고 있습니다. 은값이 특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이랑 은값이 격차가 또 벌어지다 보니까 금은 비율 같은 경우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달러 인덱스도 올라가고 있고 국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트 움직임을 보면은요, 야금야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어디까지 빠질 것이냐, 지지 구간이라고 하면은 한 64K 부근 정도 됩니다. 여기서 64K 부근까지 빠졌다가 여기서 반등을 좀 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여기서 반등을 치게 되더라도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느냐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아니라고 봐요. 3월 한 달 동안은 위아래로 흔들면서 변동성이 있는 횡보장이 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관련된 군사 목표물들을 타겟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란이 이스라엘과 걸프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향해서 보복성 공격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던 레바논 남부에 있는 헤즈볼라 조직이 이스라엘 북부 국경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반대로 히즈볼라 거점을 공격을 하면서 레바논 영토 안에서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시장에 별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뉴스라든지 기사에 올라오는 내용들만 보고 중동 전체가 전쟁 중이다, 3차 대전이 시작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상황이 심각한 건 맞습니다. 다만 러시아라든지 아니면 중국까지 직접 군사적으로 개입을 해서 강대국들끼리 전면전으로 붙는 그런 단계까지 온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정말 세계 대전급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지 이걸 먼저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는 분위기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던 불안 요소들에 더해서 추가적인 패닉 매도가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비트코인이 한 8%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었어요. 전쟁이라는 이슈가 있을 때는 보통 금이 폭등을 하고요, 달러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코인 같은 위험 자산물들은 빠지는 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 통제가 가능한 싸움인지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전쟁 이슈가 있기 전부터 시장에서는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대한 공포 심리가 이미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옵션 만기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겹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코인 시장에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란을 공격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 예상했던 것만큼은 아니었던 걸로 시장에서는 좀 받아들인 부분이 있었어요. 전쟁 관련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특히 이란 최고의 지도자 사망 소식까지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을 가능성을 크다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 숏커버로 인해서 시장이 좀 반등 쳤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숏커버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만약에 지금 최악의 상황이 생기게 되면은 시장이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폭락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미리 숏을 잡아 놓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생각했던 만큼 최악의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잡았었던 숏 포지션들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숏 커버링이라고 해요. 그럼 매물대들이 정리가 되다 보니까 시장이 반등을 쳤었다. 그런데 요번에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해서 이제부터 시장이 상승세로 전환하는 것인지 이렇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아직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고, 지금 이렇게 빠진다라고 해서 이 구간까지 깨고 내려올 것이냐, 아직까지는 그 정도로까지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자, 3월에 크게 세 가지 메이저 이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로는 이제 지정학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이란이 미국 본토를 공격을 하거나 러시아랑 중국이 개입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를 할 경우에는 이번 전쟁에 대한 통제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 큰 공포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 요소들이 아직까지는 존재해요. 그게 지금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규제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암호화폐의 규제 기준을 좀 명확하게 정해주는 퀘르티 법안이 통과가 되어야지만 교통 정리가 좀 어느 정도 될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기관들이랑 자본금이 큰 고래들이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유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톱이 걸렸었던 게 스테이블코인 관련해가지고 이자랑 보상 관련해서 은행들이 암호화폐 업계랑 협의를 지금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수정을 하자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3월 1일까지 수정을 했었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번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정안이 나온다라고 해도 협의를 하고 통과를 시키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금리 이슈입니다, 여러분들. 한국 시간 기준으로 3월 19일 날 새벽 시간에 미국 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들이랑 시장 흐름을 저희가 좀 지켜본 바로는 이번에 금리를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시장에서도 비슷하게 보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제일
제일 중요한 이슈들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3월 한 달 동안에 시장 분위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슈가 있고 3월 달에 시장 무빙을 어떻게 줄지, 이것도 세 가지의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행보를 하면서 위아래로 흔든다.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지정학적인 이슈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 전쟁이 어디까지 번질지 모른다. 그리고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미국이 코인 규제를 어떻게 정리할지 모름. 그리고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 계속해서 이어진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처럼 불안 요소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 구간대에서 계속 위아래로 흔들면서 행보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큽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첫 번째 시나리오예요. 제가 생각하는 게 박스권 안에서 위아래로 흔들 가능성. 두 번째는 상승 시나리오가 있겠죠. 지정학적인 이슈가 점점 풀리면서 전쟁 리스크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 은행들이랑 암호화폐 업계가 협상하는데 성공을 할 경우 규제적인 부분에 대한 불안 요소가 줄어들게 된다.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코인 규제를 명확하게 정리를 어느 정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도 기대가 커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좀 커지려면은 아무래도 이번에 있을 지표 발표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해질 겁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반등을 쳐줄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70에서 72K 사이까지는 충분히 반등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더 하락하는 시나리오예요, 여러분들. 전쟁 이슈가 점점 심각해질 경우, 두 번째가 이제 클래리티 법안 관련해서 협의를 못 보고 실패할 경우, 그리고 규제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불안 심리를 계속해서 좀 키워 나간다. 그리고 금리 이때도 떨어진다. 그러면은 하락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대도 지금 깨고 60K까지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전쟁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분위기를 봐서는 첫 번째, 행보를 하면서 위아래로 흔드는 그런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로 지금 유력하다고 보는 거는 3번이에요. 상승 시나리오가 아직까지는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일단은 그런 거를 보고 68K에서 저항을 받을 것이다 판단을 해서 지금 이렇게 숏을 잡아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찌됐건 이 세 가지의 시나리오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정학적인 이슈 잘 봐야 하고요. 클래리티 법안 관련해서 수정안이 나오는지, 그리고 금리 관련해서는 지표 결과들을 좀 잘 봐야 돼요. 요번 주만 해도 보면은 목요일에 PMI 지수 발표가 있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연준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지표들 중에 하나인 실업률이랑 고용 관련된 그런 지표 결과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주도 소비자 물가지수 CPI 결과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런 결과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시장이 앞으로 단기적으로 반등을 쳐줄 것인지, 아니면은 횡보를 계속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클지, 아니면 빠질 가능성이 클지, 이런 결과들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드는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횡보 아니면은 하락 시나리오가 제일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요 세 가지 이슈 상황을 잘 지켜보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